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환 송금 또 외환이 입금된 다음에 인출하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과 거래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환 거래 업무를 하면서 그와 같은 변화를 정말 매일매일 체감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외환 거래를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어서 계속 연락 오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송금을 했다. 근데 이제 사전에 뭐 한국의 외환거래은행이라든가 또는 기재부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혀 사전 신고 없이 뜬금없이 통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송금을 온라인으로 폰뱅킹으로 한다든가 이런 모바일 뱅킹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송금을 쉽게 하듯이 해외에서 이제 그렇게 송금을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1억 원 이상의 송금이 자유롭게 그렇게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인지하고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고하지 않고 송금을 했을 적에 통장에도 안 찍히고 돈이 어디에 갔는지 인공위성처럼 하늘에 붕 떠있는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례는 이제 뭐 30억 정도가 입금이 돼서 1억 5천씩 두 군데 송금을 이미 했는데 나머지 상태에서 스탑이 돼서 송금이 인출이 안 된다. 송금된 돈이 인출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다급해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1억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통장으로 이제 송금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송금을 했다고 송금한 내역서와 또 그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한 영수증도 왔는데 그게 2월 12일 날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서들이 2월 12일로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논의를 한 게 2월 며칠이지? 20날인가? 근데 그 날짜까지도 대한민국 통장에 찍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도 해당 은행에서는 뭐 찍힌 게 없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것은 이제 바로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그렇게 신고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필터링이 됩니다. 해외 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이제 모니터링 대상이 된 거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외환 통제 시스템 안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통화를 했는데 기재부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단 한 사람 담당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근무를 그날 안 하는 날이라서 이제 오늘 월요일 날 확인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와 같이 돈은 보냈는데 한국 통장에 찍히지 않고 공중에 붕 떴다. 그러면 이 21억이 찍히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왜 이유가 뭐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해외에서 돈을 10만 불 이상, 즉 1억 원 이상이 상호간에 이제 돈이 오고 갈 경우에는 외환 거래 은행을 지정을 하고 내가 이제 어느 은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지정하고, 그리고 이 돈을 보내는 목적은 무엇이고 이 돈의 출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미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지정은행에다가 통보를 했어야지 그 지정은행이 금감원, 국세청, 또 기재부 다 상급기관에다가 이미 그 보고를 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내 통장에 그 21억이 찍힐 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전 통보 안 했으니까 이제 하면 되네? 그게 아닙니다. 처벌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의무 위반으로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또 자금 세탁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형사 고발 및 전액 환수,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처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도 제가 일단 기재부에 사전 신고를 안 해서 공중에 떴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안내 받을 건데, 일반적인 사례는 일단은 이제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외환은행을 지정을 하고, 외환거래은행을 지정을 하고, 그 은행에가 이 돈을 얼마를 보내고 그 목적이 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통보를 상급기관에 통보해서 기재부에 통보해서 무난하게 내 통장에 찍히도록 하는 절차가 1단계고, 이제 물론 신고하지 않고 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따른 처벌이라든가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그걸 한 다음에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1단계에서부터 가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거래 지정은행을 선정하고 목적을 보고를 해서 사전 보고를 한 상태에 그렇게 해서 돈이 찍히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에 이제 신고를, 자본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계약서, 또 그 돈이 어디서 생긴 건지 그 자금에 대한 출처와 그 자금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금 출처 확인서와, 또 이거는 이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냐는 걸 확인하는 것이 자금 출처 확인서고,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 근데 이분의 경우는 본인은 이제 15억 정도 되는 집을 거래하려고 돈을 받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 해외에서 보내는 사람이 21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15억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억에 대해서는 뭐 차용을 한다든가 작은 거래의 목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와 같이 자금에 대해서 들어온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이와 해서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본거래 신고 필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취득에 의한 건지 뭐 차용에 의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한 다음에 최종 문서는 자본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서 그거를 주거래은행에 제출을 하면 그때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 이제 사전적인 서류를 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완료되고 등기가 완료됐다. 그러면 그것까지 사업 문서를 작성을 해야지,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했다. 그럼 바로 이제 허위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이처럼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 지금 뭐 자식이 외국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서 거기서 보유하게 된 재산을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고, 케이스는 정말 백인백색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마다 케이스가 다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주고받는 것이 내 돈 내가 내 돈 내산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걸 왜 어디다 말해야 돼? 지금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도 굉장히 흥분 상태예요. 왜 내 돈이 거기에 묶여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의 흥분을 하시는데,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돈이 자금 세탁을 할 수도 있고 불법 자금이 오고 갈 수도 있고 굉장히 경우는 많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그냥 일단 찌르고 보자, 던지고 보자 하는 식으로 송금을 팍 해버리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으로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외화를 상호간에 주고받을 일이 있다.
그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한 발 한 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제가 지금 외환거래 업무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많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많구나를 학습할 정도로 해외로 주고받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겁없이 일을 저지르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